마그로 센세의 본격 일본어 스터디 5권의 2강에서는 수요 동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동일본 지역의 대표적인 건축물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수요 동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교재와 필기도구를 꼭 준비하시고요. 2강은 교재 49페이지부터 시작해요. 만화에 등장한 대사를 일본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서 수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미리 교재에 있는 만화를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교재 64페이지에 있는 1번 동사의 태형에 아게르를 붙이는 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게르에 대해서는 우리가 1강에서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말 주다의 의미가 있는데 이 아게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받는 사람이 나인 경우는 이 아게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아게르의 특징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아게르에 동작에 해당하는 동사를 붙여서 그 동작을 해주다라는 표현을 배워볼 겁니다. 이때 동사는 태형을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예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은 내가 안내해 줄게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만화에 등장했었죠? 일본어로 바꿔보자면 내가는 와타시가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뒷부분 안내해 줄게는 안내하다와 주다가 결합되죠? 결합될 땐 연결형, 태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내하다는 안나이스루를 사용해서 안나이스루의 태형, 안나이시대에다가 아게르를 붙이면 안나이시대 아게르라고 해서 안내해 주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타시가 안나이시대 아게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예문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65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1번 예문, 나는 동생에게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나는까지는 와타시와 라고 하시면 되고 동생, 남동생을 가져왔습니다. 남동생은 오토토라고 하시면 되죠. 에게는 니를 사용해서 오토토니 라고 해주시고요. 책을은 홍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뒷부분 빌려주었습니다는 대여해 주었습니다라는 의미로 카스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카스 동사의 태형은 카시대가 되겠죠. 여기에 아게마스의 과거 시제 아게마시다를 붙여서 카시대 아게마시다 라고 해주시면 빌려주었습니다 라는 과거 시제가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私は弟に本を貸してあげました. 2번 예문 계속해서 볼게요. 선배는 후배에게 공부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선배는까지는 센파이와 쓰시면 되고요. 후배에게는 조사 니를 사용해서 고하이니 라고 하시면 되겠죠. 공부 요령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공부는 뱅교 쓰시면 되고요. 노로 연결을 하면서 코츠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뱅교노 코츠 하면은 공부 요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조사까지 붙여서 뱅교노 코츠오라고 하면은 공부 요령을 이란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부분 가르쳐 주었습니다는 가르치다의 오시에루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시에루 동사의 태형은 오시에테니까 오시에테에 아게마시다 과거 시제 붙여서 오시에테 아게마시다 라고 해주면 가르쳐 주었습니다 란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센파이와 고하이に 勉強のコツを教えてあげました. 3번 예문입니다. 작가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라는 표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작가라는 단어 작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작가는 이니까 작가와 라고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팬들에게 팬은 황 사용하시면 됩니다. 니를 써서 황니라고 하시면 되고요. 사인은 그대로 사인 사용해서 사인호라고 해주시면 사인을이 되는 거죠. 마지막 해 주었습니다는 하다라는 동사, 수루 동사의 태형, 시테를 사용해서 시테하게 마시다 라고 해주시면 해 주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완성됩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사카와 황이 사인호 시테하게 마시다. 자, 예문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6페이지고요. 4번 예문 보도록 할게요. 그에게 노트북을 빌려줍시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에게는 카렌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노트북은 노토 파소콩이니까 조사 오까지 넣어서 노토 파소콩어라고 해주시면 노트북을이 되고요. 자, 마지막 부분 빌려줍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마쇼형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카스의 태형, 카시테를 사용하고 마지막 부분을 아게로의 마쇼형, 아게마쇼를 붙여서 카시테 아게마쇼라고 하면은 빌려줍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카레니 노토 파소콩を 카시테 아게마쇼. 마지막 5번 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한국 요리를 만들어주고 싶나요? 라고 희망에 대한 의문문이에요. 희망은 타이데스 사용하시면 되겠죠. 문장 하나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친구에게니까 도모다치 뒤에 니를 붙여서 도모다치니라고 하시면 되고요. 한국 요리는 한국 요리라고 하면 되죠. 오를 붙여서 한국 요리요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 만들어주고 싶나요? 라는 표현 만들다의 스크루 동사의 태형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아게루의 타이데스는 아게타이가 되겠죠? 의문문이니까 아게타이데스까까지 끌고 와서 스크때 아게타이데스까 라고 하면은 만들어주고 싶나요? 라는 표현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문장 읽어볼게요. 도모다치니 한국 요리요 스크때 아게타이데스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의 태형에 아게루를 붙여서 그 동작을 해주다라는 표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받는 사람이 나일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먼저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사의 태형 플러스 크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레루 역시 우리말에 주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동사인데 이거는 받는 사람이 누구다? 나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나 이외에도 나와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과 같은 경우, 가족에게 외부인이 어떤 동작을 해주는 경우에도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 이것도 설명해 줄래? 라는 표현이 왔습니다. 자, 이 표현은 만화에 등장했던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일본어로 바꿔볼게요. 자, 이것도 라는 표현은 조사 모를 사용해서 고레모라고 하시면 되죠. 설명해 주다라는 표현은 설명하다에 제츠메 스루를 쓰고 있습니다. 스루의 태형 시테를 붙여서 제츠메 시테에다가 그레루를 의문문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붙여서 제츠메 시테 그레루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장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고레모 제츠메 시테 그레루. 자, 예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이고요. 첫 번째 예문, 고모가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는 예문 가볼게요. 자, 고모, 이모 또는 아주머니는 오바상 사용하시면 되죠. 여기에 가를 붙여서 오바상가 라고 하면은 고모가 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고요. 다음 피아노는 그대로 피아노라고 발음하시면 되고 조사 오까지 붙여서 피아노라고 해주시면 피아노를 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지겠네요. 마지막 부분 가르쳐 주었습니다는 가르치다의 오시에루 동사의 태형을 쓰시면 됩니다. 오시에 태에다가 크레루 동사를 쓰시면 되는데 과거 시제니까 마시타형으로 바꿔서 오시에테 그레마시다 라고 해주시면 가르쳐 주었습니다가 완성됩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오바상가 피아노 오시에테 그레마시다. 자, 이 문장에서도 앞서 1강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고모가 누구에게 가르쳐 주었는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에 그레마시다 동사를 보고 고모는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 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제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라는 표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센세와 라고 하시면 되고요. 제 병을 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병은 묘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와타시노 묘기라고 해서 제 병, 나의 병이라는 의미가 되고 오까지 붙여서 와타시노 묘기요 라고 하면은 제 병을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 부분 고쳐 주었습니다 라는 표현은 나오스라는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나오스의 태형 나오시테에다가 그레마시다 붙여서 나오시테 그레마시다 라고 하시면 고쳐 주었습니다 만들 수 있겠네요. 문장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先生は私の病気を治してくれました. 3번 예문 가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전통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 가볼 텐데요. 자,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니까 소보 사용해서 소보와 라고 하시면 되고요. 전통 레시피는 전통적인 레시피라는 단어로 덴토 테키나 레시피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사까지 붙여서 덴토 테키나 레시피요라고 해주시면 전통 레시피를 이란 표현이 만들어지겠네요. 마지막 부분 가르쳐 주셨습니다는 오시에루 동사 쓰시면 됩니다. 오시에루의 태형, 오시에테에다가 그레마시다 붙여서 오시에테 그레마시다 라고 해주시면 가르쳐 주셨습니다 란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죠. 문장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소보와 덴토테키나 레시피오 오시에테 그레마시다. 자, 계속해서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68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자, 4번 예문입니다. 누가 설명해 주었나요? 라는 표현 가볼 텐데요. 여기서 누가는 나레가 라고 하시면 되죠. 자, 뒷부분 설명해 주었나요는 설명하다에 제츠메 스루라는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스루의 태형, 제츠메 시테에다가 그레루 동사를 붙여볼 텐데요. 자, 가르쳐 주었나요? 라는 과거 시제의 의문문이니까 그레마시다까 붙여서 제츠메 시테 그레마시다까 라고 하시면 되겠죠. 문장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나레가 제츠메 시테 그레마시다까. 자, 마지막 5번 예문입니다. 선배님,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라는 문장이네요. 자, 여기서 선배는 센파이라고 하시면 되죠. 저에게, 나에게는 와타시니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를 이란 표현은 에고라고 하시면 되고 마지막 부분 가르쳐주지 않겠어요는 오시에루 동사를 사용해서 오시에루의 태형, 오시에테를 사용하는데요. 자,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부정문의 의문문으로 상대에게 권유 또는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레루 동사에 마생에 칼을 붙여서 그레마센까 라고 하면은 그 동작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에테 그레마센까 라고 해주시면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상대에게 정중하게 부탁할 수 있는 표현으로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장 전체 읽어볼게요. 센파이, 私に英語を教えてくれませんか?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 태형에 크레루를 붙이는 예문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사 태형에 모라우를 붙이는 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교재는 68, 69, 70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교재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사의 태형 플러스 모라우 별표 달아주세요. 자, 이 동사의 태형 플러스 모라우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모라우 자체가 우리가 1강에서 봤다라는 의미로 배웠는데요. 물건을 봤다는 어렵지 않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행동을 봤다라는 의미는 우리말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어야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구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동사의 태형 플러스 모라우, 이 표현은 우리말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행동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표현이에요. 일본어로 이 표현을 할 때는 받는 사람이 상대에게 이 행동에 신세를 졌다 또는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없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예문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예문, 선배에게 가르쳐 줌을 받았어. 즉 쉽게 우리말로 풀어보자면 가르쳐 줬어. 선배가 가르쳐 줬어 라는 표현이 될 텐데요. 일단 직역으로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에게라는 표현은 니 사용해서 센파이니 라고 하시면 되고요. 가르쳐 줌을 받았다 라는 표현은 가르쳐 주다의 오시에루 동사의 태형, 오시에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받았다라는 과거 시제니까 모라우의 타형, 모랐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에테 모랐다 라고 해주시면 선배에게 가르쳐줌을 받았어 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동작을 받은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가르쳐줌을 받음으로써 선배에게 신세를 졌다 또는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예문 69페이지입니다. 1번 예문,
영무원에게 길을 가르쳐줌을 받았어요. 즉 영무원이 길을 알려줬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직역으로 가볼게요. 영무원에게는 에키니라고 하시면 되고요. 길은 미치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미치오라고 하면은 길을이 되고요. 가르쳐줌을 받았어요는 오시에로 동사 쓰시면 됩니다. 태형 오시에 때에다가 모라우에 마시타형 모라이마시타 붙여서 오시에 때 모라이마시타 라고 하면은 가르쳐줌을 받았어요 라는 표현이 완성되는 거예요. 문장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에키니 미치오 오시에 때 모라이마시타. 2번 예문 가보겠습니다. 지인으로부터 한국어를 가르침을 받았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직역으로 가볼게요. 자, 지인이라는 단어, 시리아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으로부터니까 까라 사용해 볼게요. 자, 이 까라는 니로 바꿔 쓰셔도 의미에 변화는 없습니다. 자, 시리아이 까라라고 해서 지인으로부터 완성했고요. 한국어를은 한국어라고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부분 가르침을 받았어요니까 역시 오시에루 동사의 태형 오시에테 모라이마시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장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리아이까라 한국어 오시에테 모라이마시다. 계속해서 교재 70페이지 예문 가보겠습니다. 3번 예문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수제 케이크를 구워줌을 받았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어머니는 하 사용하시면 되죠. 누구누구로부터니까 까라 사용해 볼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까라는 니로 바꾸어 사용해도 의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하하카라 라고 해서 어머니로부터 라고 만들었고요. 수제 케이크, 손수 만든 케이크는 데스크리에다가 노로 접속을 하고 케이키를 붙여서 데스크리노 케이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조사 오까지 붙여서 데스크리노 케이키오라고 해주시면 수제 케이크를 이란 표현이 만들어졌어요. 자, 다음 부분 구워줌을 받았어요. 자, 굽다라는 동사, 야크라는 동사 사용할게요. 야크의 태형은 야이때가 되죠. 그리고 받았다라는 표현은 마시타형으로 모라이마시다 붙여서 야이때 모라이마시다 라고 해주면 구워줌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자, 문장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하하까라 데스크리노 케이키오 야이때 모라이마시다. 다음 4번 예문입니다. 누구로부터 주먹밥을 만들어줌을 받았나요? 라는 문장을 가볼 텐데요. 자, 누구로부터는 나래에다가 까라 사용해서 나래까라 하시면 되고요. 주먹밥은 오니기리 사용하시면 되죠. 조사까지 붙여서 오니기리요라고 해주시면 주먹밥을 이란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부분 만들어줌을 받았나요? 라는 표현은 만들다의 스크루 동사 사용해서 태형 스크테에다가 마시타의 의문문이니까 모라이마시다까까지 붙여서 스크테 모라이마시다까 라고 해주시면 만들어줌을 받았나요? 라는 표현이 만들어지겠네요.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誰からおにぎりを作ってもらいましたか? 자, 마지막 5번 예문입니다. 이 문법 설명해 줌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표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법은 고노 분포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설명해 줌을 받을 수 있나요는 설명하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세츠메 스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루의 태형은 시테가 되겠죠. 세츠메 시테에다가 모라우 동사의 가능형을 쓰고 있습니다. 모라우 동사의 가능형은 모라에루가 되겠죠. 모라에루의 마스형 모라에마스의 카가 붙어서 모라에마스까 라고 함으로써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가능의 의문문으로 정중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츠메 시테 모라에마스까? 라고 하면은 설명해 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즉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아주 정중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この文法説明してもらえますか? 이번 강의에서는 수요동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동작을 주고받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게르와 쿠레루는 모두 주다의 의미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아게르의 경우는 받는 사람이 나인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쿠레루는 받는 사람이 나이거나 나의 사람, 즉 가족 등에게 외부인이 뭔가 해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모라오 표현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좀 어색한 해석, 동작해 줌을 받다라는 직역이 붙긴 하는데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 행동에 의해서 상대에게 신세를 졌다 또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도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학습이 조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학습하시고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구로 센세의 본격 일본어 스터디 5권의 2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봐요. 대화 맞다!